미리 보는 나는 솔로 드라마가 지금 시작합니다. 내 손바닥 누구 때문에 다친 거야? 경수 때문에 다친 거야. 솔로나라의 깊은 밤, 숙소방 한켠에서 영숙의 날 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방 안에는 정희와 영식, 그리고 정숙이 무거운 공기 속에 나란히 앉아 영숙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잔뜩 상기된 얼굴로 붉어진 손바닥을 연신 만져대며 억울하고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헐뜯으려는 단순한 뒷담화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경수 하나만을 바라보고 온 힘을 다해 달렸던 자신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자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서운함과 답답함을 감추지 못해 터져나온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그 달리기 미션에서 왜 그렇게 악을 쓰고 달렸겠어? 진짜 목에서 피맛이 날 때까지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서 쓰러질 것 같은데도 다리가 부서져라 달린 이유가 있단 말이야. 다 경수님이랑 단둘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 그 슈퍼데이트권 하나 따서 경수님한테 쓰려고 그렇게 달린 거였어. 그런데 결승선 바로 앞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손바닥은 이렇게 다 까져서 피가 맺히고 무릎도 다 쓸렸단 말이지. 몸이 아픈 건 솔직히 아무래도 상관없었어. 내가 다치면서까지 보여준 그 간절함을 경수님도 알아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경수님이 아까 나한테 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내가 다친 것 뻔히 보고도 순자님이 마음 아파하고 많이 힘들어하니까 이번 슈퍼데이트권은 순자님한테 써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진짜 머리가 하얘지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 내 상처는 보이지도 않는 건가 싶어서 내가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렸는지 그 마음은 전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서러웠어.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자존심과 경수를 향한 강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정희는 영숙의 까진 손바닥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식과 정숙 역시 영숙의 이 감정 섞인 토로에 깊이 몰입하며 방 안의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가라앉혔습니다. 영숙은 자신을 응원해주는 눈빛들을 확인하자 한층 더 격앙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경수님도 분명히 나한테 호감이 있다고 했고 우리가 대화할 때 피어오르던 그 감정들이 가짜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데 단지 순자님이 울고 힘들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상황에 떠밀려서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연애를 하러 왔으면 자기 감정에 솔직해야지 왜 주위 분위기를 보고 동정심으로 선택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들인 노력과 내 상처가 순자님의 눈물보다 가벼운 건 아니잖아. 나 진짜 이번 기수에서 누구보다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했고 내 사랑을 지키려고 레이스를 뛴 건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 영숙이 방 안에서 그렇게 서운한 감정을 토해내며 정희, 영식 정숙과 열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남자 숙소방에서 홀로 생각에 잠겨있던 경수는 머리가 터질 것처럼 복잡했습니다. 아까 순자가 위경련으로 구급차에 실려가던 그 비참한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려 미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순자에게 모질게 말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었기에 미안함과 죄책감이 온몸을 휘감았고 그래서 영숙에게 달려가 데이트권을 취소하겠다고 선언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경수의 내면에서는 또 다른 이기적인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수는 본래 솔로나라 안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내리며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순자에 대한 미안함과 동정심 때문에 내 진짜 감정을 누르고 이대로 최종 선택까지 흘러가 버린다면 나는 나중에 분명히 후회하지 않을까? 영숙 씨에 대한 내 마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단둘이 데이트를 했을 때 어떤 스파크가 튀는지 확인조차 해보지 않고 이 레이스를 끝내버린다면 내 선택에 확신을 가질 수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경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영숙에게 마음이 완전히 기울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영숙과 데이트를 하며 확실하게 대화를 나누어 봐야만
영숙이든 순자이든 누구 하나로 마음을 빨리 결정하고 후회 없는 최종 선택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수는 마침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미 영숙에게 데이트권을 거두겠다고 말해버린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후회 없는 미래를 위해서라면 체면이나 번복에 대한 비판 따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여자 숙소 쪽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숙소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영숙이 여전히 다른 출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방 앞에 선 경수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향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영숙이 있나요? 대화 좀 잠깐 할 수 있을까 해서요. 문이 열리고 경수의 목소리를 들은 영숙의 눈에 당혹감과 함께 묘한 기대감이 스쳤습니다. 아까 자신을 거절했던 경수가 이 늦은 밤에 다시 자신을 찾아와 불러내자 방 안에 있던 정희와 영식, 정숙의 시선도 일제히 경수에게로 쏠렸습니다. 경수는 복도로 나온 영숙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내린 이 이기적인 번복이 가져올 파장이 얼마나 클지 잘 알고 있었지만 경수는 솔로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영숙의 손을 잡으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은 다가올 다음 날의 더 큰 폭풍우를 예고하는 듯 그렇게 고요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차갑게 얼어붙은 솔로나라의 깊은 밤, 여자 숙소 삼총사의 방 안은 복도 너머로 새어나가는 경수의 발걸음 소리와 함께 기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경수가 방금 전 영숙을 복도로 불러내며 남긴 잔상은 방 안에 남아있던 정희와 정숙의 시선 끝에 무겁게 매달려 있었는데요. 영숙이 문을 닫고 경수를 따라 나간 직후 정희는 크게 한숨을 내쉬며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영숙이 쏟아내고 간 격앙된 감정의 찌꺼기들로 여전히 텁텁했고 삼총사의 은밀한 대화는 주인을 잃은 방 안에서 다시금 조용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질도 정도껏 해야지 진짜 영숙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 날 뻔했어요. 경수 씨도 그래요. 사람이 눈치껏 상황을 봐야지 애가 손바닥이 저렇게 다 까져서 피가 맺히도록 달린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순자한테 가겠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남자의 동정심이라는 게 저렇게 무서운 건가 싶더라고요. 정희는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옆에 앉은 정숙을 향해 속삭이듯 말을 건넸습니다. 정희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무리인 영숙의 상처와 억울함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복도 끝 얇은 벽 너머에서 순자가 왜 그토록 숨을 헐떡이며 고통스러워했는지, 왜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이 고요한 시골 마을의 밤을 찢어발겨야 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은 정희의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에게 순자의 갑작스러운 발작과 병원 이송은 그저 영숙과 경수의 순탄한 로맨스를 방해하기 위해 타이밍 좋게 터진 얄미운 회방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정숙은 영숙의 잔뜩 상기된 하소연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특유의 담담하고 차분한 어조로 짧은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영숙아, 너무 신경 쓰지 마. 다른 사람 상황 궁금해하지 말고 그냥 너 할 수 있는 대로 편하게 해. 지나친 감정 소모나 편 가르기에 휩쓸리고 싶지 않았던 정숙은 침대 시트를 한번 쓸어내린 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습니다. 정희의 뜨거운 열기에 동조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정숙만의 선을 긋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숙이 나간 뒤 묘한 침묵이 흐르던 방 안의 문이 다시 열린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밖에서 영호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옥순이 밝은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감도는 영숙과 정희의 무겁고 날선 공기를 감지하자마자 옥순의 눈빛에는 금세 호기심이 서렸습니다. 정희는 기다렸다는 듯 방금 전 영숙이 쏟아내고 간 이야기와 경수의 번복 선언을 옥순에게 나직한 목소리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옥순의 미간이 서서히 좁혀지더니 정희의 말에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언니. 나도 솔직히 순자 씨가 그렇게 갑자기 배 아프다고 쓰러질 때 조금 당황스럽긴 했어요. 영숙이가 달리기 미션에서 그렇게 다치면서까지 이겨서 분위기 다 올라왔는데 갑자기 방에서 울고불고 하더니 타이밍이 참. 위경련이 오네 마네 하면서 구급차까지 부르니까 상황이 묘해지긴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솔직한 건 좋은데 결과적으로 경수 씨 마음이 영숙이한테 가려는 타이밍에 딱 발목을 잡은 꼴이 돼버렸잖아요. 옥순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가득 차 있다기보다는 그저 단편적인 상황만 보고 느낀 삐딱한 시선과 씁쓸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에서 오가는 속삭임들은 결국 철저하게 영숙의 시선에만 맞춰 가공된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순자가 왜 그토록 숨막히는 스트레스를 받아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낮 동안 자신들이 흘렸던 배타적인 말들과 차가운 눈총이 얇은 벽을 타고 넘어가 순자의 명치를 얼마나 잔인하게 짓눌렀는지, 그리고 쓰러지기 직전 경수가 순자에게 던진 이기적인 요구가 결정타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고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숙을 중심으로 묘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던 그들에게 순자는 그저 자신들의 견고한 울타리 안으로 섞이지 못하는 이방인이자 영숙의 정당한 노력을 가로막는 원망스러운 걸림돌처럼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자의 방에서 은밀한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숙소 거실 한쪽 구석에서는 영자가 무거운 표정으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아까 순자가 구급차에 실려갈 때 가장 먼저 달려가 순자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고 하얗게 질린 순자의 이마를 닦아주었던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순자가 방 안에서 홀로 오열하다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던 그 진실된 비극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기에 영자는 지금 삼총사 방에서 새어나오는 유령 같은 속삭임들이 소름 끼치도록 불편했습니다. 영자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종이컵을 정리하며 삼총사의 방 쪽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닫힌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페어플레이, 눈물 핑계라는 단어들을 들을 때마다 영자의 미간은 찌푸려졌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시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순자 씨가 얼마나 착하고 여린 사람인데 그걸 저렇게 오해하고 수군거리다니 진짜 무섭다, 무서워. 영자는 나지막이 혼잣말을 내뱉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영자의 마음속에는 홀로 차가운 응급실 침대에 누워 링거 바늘을 꽂고 있을 순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는 외로운 솔로나라에서 순자가 느꼈을 고립감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조차 하기 힘들었기에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 적어도 자신만큼은 순자의 곁을 지키며 따뜻한 비타민 같은 존재가 되어주겠다고 말입니다. 영자는 삼총사의 차가운 카르텔에 동조하지 않기로 마음먹으며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편 복도로 불려나간 영숙과 경수 사이에는 차가운 밤 공기만큼이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아까의 거절을 번복해야 한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민망한지 영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먼바닥을 서성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영숙 씨, 아까 제가 했던 말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아서요. 아까는 순자님이 갑자기 너무 아파하고 구급차까지 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서 판단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미안함이나 책임감 같은 감정에 휩쓸려서 영숙 씨한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버렸는데요. 혼자서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솔로나라에 온 진짜 이유를 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최종 선택을 할 때 영숙 씨랑 제대로 된 데이트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이대로 끝나버리면 정말 뼈저리게 후회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정말 면목 없고 이기적이지만 아까 했던 말 취소하고 이번 슈퍼데이트권 영숙 씨한테 다시 쓰고 싶어서요.
영숙 씨랑 단둘이 나가서 진지하게 대화해 보고 싶습니다. 경수의 고백은 영숙의 무너졌던 자존심을 단숨에 왕좌 위로 끌어올리는 마법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영숙은 내심 경수가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 믿고 있었지만 이토록 빨리 그리고 단호하게 순자를 버리고 자신을 선택해주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짜릿한 승리감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쉽게 꼬리를 내리거나 만만한 여자로 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오히려 차분하고 도도한 표정을 유지하며 경수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경수님, 저는 아까 경수님이 순자 씨한테 가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정말 많이 실망했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온몸이 부서져라 달렸고 손바닥에 피를 흘려가며 그 데이트권을 지켜내려고 했는지 경수님이 전혀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서운함이 너무 컸거든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감정에 솔직하게 저를 찾아와 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연애를 하러 왔으면 동정심이 아니라 진짜 끌리는 사람한테 직진하는 게 페어플레이잖아요. 경수님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저도 내일 데이트에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다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경수님. 영숙은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경수의 번복을 부드럽게 수용했습니다. 경수는 영숙의 그 당당하고 거침없는 태도에 밀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고 찜찜한 무언가가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이 이기적인 생존법이 내일 어떤 파국을 몰고 올지에 대한 본능적인 불안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은밀한 거래가 끝나고 밤이 깊어가면서 영숙은 다시 삼총사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정희와 옥순의 눈이 번쩍 뜨이며 영숙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영숙은 침대에 걸터 앉으며 방금 전 복도에서 있었던 경수와의 대화를 한결 홀가분해진 승리 서사로 친구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경수 씨 아까 자기가 순자 씨 때문에 너무 경황이 없어서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 슈퍼데이트권을 쓰는 게 맞다고 다시 번복하러 왔어. 자기가 나중에 최종 선택할 때 후회 남기고 싶지 않다고 나랑 데이트 꼭 해야겠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니까. 역시 남자는 여자가 눈물로 붙잡는 것보다 자기를 위해 몸 아끼지 않고 직진하는 모습에 결국 마음이 움직이나 봐. 영숙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희는 손뼉을 가볍게 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내 일처럼 기뻐하며 영숙의 어깨를 톡톡 토닥였습니다. 어머, 웬일이니 영숙아.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경수 씨가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진짜 자기한테 진심인지 왜 모르겠어. 진짜 다행이다. 어쨌든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네. 경수 씨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어. 내일 데이트 나가서 너 매력 확실하게 다 보여주고 와야 해, 알았지? 옥순 역시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정희의 말에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솔직히 아까 낮에 분위기 참 미묘했잖아.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연애하러 온 공간인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면 상대방도 부담스럽지. 결국 경수 씨도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린 거네. 영숙이 너 내일 진짜 예쁘게 하고 나가야겠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순자는 악의적인 괴물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느새 동정심을 유발해 남자의 선택을 흔들려 했던 다소 이해하기 힘든 출연자로 은근히 선이 그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삼총사의 든든한 지지와 공감을 받으며 자신이 한 행동이 순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들인 노력과 다친 상처에 비하면 이 번복은 정당한 결과라는 합리화가 가슴속에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내일 있을 데이트에서 영숙이 어떻게 경수의 마음을 확실하게 사로잡을지 다정하게 속삭이고 또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솔로나라의 하늘은 서글프도록 맑았지만 숙소의 아침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싸늘했습니다. 병원에서 밤샘 치료를 받고 새벽녘에야
겨우 숙소로 돌아온 순자는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간 듯 수척한 모습이었습니다. 위경련의 극심한 통증은 겨우 가라앉았지만 여전히 속이 메스껍고 가슴이 답답했으며 하얗게 질린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자신이 간신히 따낸 슈퍼데이트권을 경수에게 써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아침 일찍부터 떨리는 손으로 화장을 고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컨디션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지만 경수를 향한 자신의 진심마저 이 아픔 뒤로 숨겨두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자가 힘겹게 거실로 나왔을 때 마침 방에서 나오던 영숙과 삼총사 무리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순자는 예의상 가볍게 눈인사를 건네려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영숙의 눈빛은 무표정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곁에 있던 정희와 옥수는 못 본 척 은근슬쩍 시선을 피하며 자기들끼리 낮게 소곤거리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놓고 화를 내거나 욕을 하진 않았지만 온몸으로 뿜어내는 그 특유의 차가운 소외감과 싸움이 순자의 가녀린 어깨를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영숙의 눈에는 아픈 몸을 이끌고 돌아오자마자 경수를 만나기 위해 준비한 순자의 모습이 그저 경수를 끝까지 뺏기지 않으려는 독한 집착으로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영숙은 순자를 스쳐 지나가며 들으라는 듯 정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저 몸을 하고도 저렇게 악착같이 나오는 거 보면 보통은 아니네, 정말. 순자는 그 비수 같은 말을 귀로 들으며 가슴이 다시 한번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경수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끊어질 것 같았기에 순자는 입술을 깨물며 거실 소파에 외롭게 앉아 경수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순자의 곁으로 영자가 다가와 따뜻한 꿀물 한 잔을 건네며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영자의 그 작은 온기만이 지금 고립된 순자가 솔로나라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드디어 경수가 남자 숙소에서 나왔고 순자와 영숙 그리고 경수 세 사람의 시선이 공용 거실 한복판에서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펼쳐질 두 번의 데이트 그리고 그 안에서 숨겨진 진실을 알지 못하는 가해자와 모든 것을 품고 가야 하는 피해자의 잔인한 삼각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종 선택이라는 거대한 종착지를 향해 가는 이 레이스는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은 채 더 깊은 파국의 소용돌이 속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복도 너머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은 이들의 운명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하며 조용히 방 안의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솔로나라의 마당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지만 공용 거실을 감싼 공기는 여전히 한겨울의 서리처럼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밤새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고 새벽녘에야 겨우 돌아온 순자는 핏기가 전혀 없는 창백한 얼굴로 거실 소파 한 구석에 웅크려 앉아 있었는데요. 명치 끝을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위경련의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아 숨을 쉴 때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만 순자는 이 떨림을 경수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얇은 카디건 자락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남자 숙소의 문이 열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수가 걸어 나왔습니다. 경수의 눈은 밤새도록 이어진 죄책감과 고뇌로 인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소파에 앉아있는 순자를 발견하자마자 그의 심장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겠다며 영숙에게 데이트권을 다시 번복하고 온 직후였기에 저토록 수척해진 순자의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는 것은 경수에게 너무나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순자님, 몸은 좀 어때요? 새벽에 돌아왔다고 들었는데 정말 괜찮은 건가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서 걱정이에요. 경수는 차마 순자의 옆자리에 깊숙이 앉지 못하고 소파 모서리에 겨우 엉덩이를 걸친 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당혹감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그런 경수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려왔지만 오히려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자신이 아파서 실려가는 바람에 솔로나라의 분위기가 망쳐졌을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경수의 마음이 자신 때문에 무거워졌을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요, 경수님. 저 이제 정말 많이 괜찮아졌어요. 어제는 갑자기 날씨도 춥고 달리기 하느라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잠깐 체했던 것 같아요. 병원 가서 주사 맞고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경수님. 저 오늘 경수님이랑 맛있는 거 먹으려고 아침도 굶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순자는 애써 쾌활한 목소리로 말하며 경수의 눈을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지어 보이는 그 하얗고 투명한 미소가 경수의 가슴에는 오히려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박혔습니다. 경수는 자신이 어젯밤 영숙의 방 앞을 찾아가 미안함을 남기고 싶지 않아 영숙 씨에게 다시 데이트권을 쓰겠다고 했던 그 잔인한 번복을 순자가 알고 있을지 몰라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눈빛으로 오직 경수와 단둘이 보낼 첫 데이트에 대한 설렘만을 가득 담아 경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럼 우리 조금 멀리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올까요? 순자님이 좋아하는 메뉴로 골라봐요. 경수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애써 감추며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두 사람의 첫 슈퍼데이트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순자가 획득한 데이트권을 경수에게 쓰면서 이루어진 이른 아침의 식사 데이트였습니다. 경수의 차를 타고 교회의 호젓한 간장게장 전문점으로 이동하는 동안 차 안에는 기묘한 침묵과 인위적인 대화가 교차했습니다. 순자는 차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연신"와 오늘 날씨 정말 좋다. 경수님 차 타니까 되게 아늑하고 좋네요라며 대화를 이어가려 애썼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종알거리는 순자의 모습은 어떻게든 이 어색한 기류를 깨고 경수에게 자신의 밝고 예쁜 모습만 보여주려는 눈물겨운 노력이었습니다. 위경련의 여파로 속이 부글거리고 메스꺼웠지만 순자는 창밖을 보는 척하며 몰래 가슴을 부드럽게 쓸어내릴 지연정 경수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신음 어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 상 가득 정갈한 밑반찬과 알이 꽉 찬 간장게장이 차려졌습니다. 순자가 평소에 가장 좋아한다고 했던 메뉴였기에 경수가 고심해서 고른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밥상 앞에서 두 사람의 심리적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님 많이 먹어요. 어제 고생 많았으니까 오늘 몸보신 해야죠. 여기 게장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수는 게장 하나를 정성스럽게 살만 발라내어 순자의 밥공기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손길은 다정했지만 경수의 머릿속은 온통 가시방석 위에 앉은 것처럼 가시 돋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착한 여자를 앞에 두고 점심이 지나면 곧바로 영숙 씨를 만나러 가야 한다. 이 여자는 나를 위해 목에서 피맛이 날 때까지 달렸고 응급실에서 돌아오자마자 나를 보며 웃어주고 있는데 나는 결국 내 미련을 채우겠다고 이 여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준비를 하고 있구나. 생각이 여기에 미칠 때마다 경수의 목구멍은 꽉 막힌 듯 답답해졌고 정성스레 차려진 음식들이 전혀 입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게살을 씹어도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얼른 이 시간이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는 이기적인 도피 심리마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는 경수가 발라준 게살을 밥과 함께 크게 한 입 먹고는 양볼을 가득 채운 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경수님 진짜 너무 맛있어요. 역시 경수님이 골라준 식당은 실패가 없다니까요. 저 진짜 어제 병원에 누워있으면서도 경수님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경수님이 아까 거실에서 나 기다려줄 때 저 진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단둘이 밥을 먹고 있다는 게 아직도 꿈만 같아요. 순자는 애써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경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눈가에는 아직 붉은 기운이 남아 있었고 숟가락을 쥔 손가락 끝은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통증 때문이기도 했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경수의 거리감과 차가운 공기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경수의 눈빛이 온전히 자신에게 머물지 못하고 자꾸만 허공을 맴돌거나 탁자 바닥으로 향하는 것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슬픔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불안감을 지워버리려는 듯 더욱 과장되게 웃었고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경수님도 많이 드세요. 왜 이렇게 못 드셔요? 혹시 어제 저 때문에 잠 못 자서 피곤하신 거예요? 제가 너무 걱정 끼쳐드려서 미안해요. 이제 진짜 다 나았으니까 표정 좀 풀어요, 경수님. 저 경수님이 그렇게 무거운 표정 짓고 있으면 제가 더 미안해진단 말이에요. 순자의 그 사려 깊은 배려와 다정한 질책은 경수의 심장을 가장 아프게 찌르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경수는 밥 공기를 만지작거리며 간신히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순자님. 피곤하긴요. 순자님이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서 그래요. 저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많이 먹어요. 경수는 그렇게 말하며 마음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순자가 자신을 향해 쏟아내는 그 순수하고 절대적인 호감이 커질수록 경수가 느껴야 하는 죄책감의 무게는 수십 배로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영숙과의 데이트를 번복한 것이 단순히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두 사람을 빨리 비교하고 결정하기 위한 페어플레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려 했지만 이토록 자신만을 바라보는 순자 앞에서 그 합리화는 한순간에 추악한 변명으로 전락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순자는 음식을 다 비우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위가 다시 쥐어짜듯 아파오는 것을 간신히 참아내며 순자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경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진심을 꺼내놓았습니다. 경수님, 저는 솔로나라에 와서 제 마음에 가장 솔직하고 싶었어요. 어제 달리기 할 때도 중간에 너무 숨이 차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저 결승선 너머에 경수님이 서 있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거든요. 제가 경수님한테 가진 이 마음은 가볍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수님도 주위 상황이나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경수님 마음이 진짜로 향하는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경수님의 어떤 선택이든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순자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경수를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묘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어젯밤 여자 숙소벽 너머로 들려왔던 삼총사의 날카로운 언사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영숙과 친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경수가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지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순자는 경수 앞에서 영숙의 뒷담화를 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경수가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숨긴 채 경수에게 날개를 달아주려는 것이었습니다. 경수는 순자의 그 거대하고 숭고한 진심 앞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가슴이 턱 막혀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자신이 내린 이기적인 번복이 이토록 현명하고 여린 여자에게 얼마나 큰 잔인함인지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순자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는 경수에게 그야말로 거대한 가시방석이었고 매 순간이 죄와 벌의 연속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와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긴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피곤한 듯 조용히 눈을 감았고 경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다가올 영숙과의 카페 데이트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이 선택의 대가가 얼마나 매서운 폭풍우가 되어 돌아올지. 솔로나라의 점심 하늘은 눈이 부시도록 푸르렀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어둠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최종 선택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았고 이들의 잔인한 삼각관계는 이제 막 두 번째 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태운 차는 붉은 먼지를 일으키며 폭풍의 핵이 기다리는 숙소를 향해 묵묵히 달려갔습니다.
순자와의 가시방석 같았던 식사 데이트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경수의 차 안을 채운 것은 숨이 막힐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지친 기색을 숨기던 순자를 내려주고 난 뒤 경수는 미처 마음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곧바로 다음 데이트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시계 바늘은 무정하게 흘러 어느덧 해가 가장 높이 뜬 오후를 가리키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젯밤 경수가 스스로 번복하며 약속했던 영숙과의 슈퍼데이트 시간이 다가왔음을 의미했습니다. 경수는 숙소 마당에 차를 세워두고 운전대에 이마를 기댄 채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혀끝이 썼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향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던 순자의 눈망울이 잔상처럼 남아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순자 씨에게 그토록 큰 죄책감을 안겨주면서까지 내가 확인하고 싶었던 영숙 씨와의 감정은 대체 무엇일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들었지만 경수는 이내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솔로나라의 규칙 안에서 자신이 내린 이기적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영숙에게 마음이 완전히 기울어서가 아니라 영숙이 가진 거침없는 직진과 자존심의 실체를 대면하여 이 지독한 삼각관계의 결론을 빨리 내리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야만 최종 선택의 순간에 후회가 남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수가 여자 숙소동 앞으로 다가갔을 때 문이 열리며 영숙이 걸어 나왔습니다. 오전의 순자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영숙은 화려하고 세련된 원피스를 차려입고 단 한 가닥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메이크업을 한 상태였습니다. 달리기 미션 때 다쳤다던 손바닥에는 깔끔한 밴드가 붙어 있었고 그녀의 걸음걸이와 표정에는 어젯밤 삼총사의 방에서 다진 승리감과 당당함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영숙은 경수를 발견하자마자 화사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경수님 많이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리게 하기는 싫어서 서둘렀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네요. 오늘 날씨 정말 우리 데이트하라고 대놓고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아요? 영숙의 목소리는 활기차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경수는 영숙의 그 화사한 기운에 압도되면서도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영숙 씨. 저도 방금 준비 마치고 나왔어요. 가시죠. 제가 알아본 예쁜 카페가 있어요. 두 사람을 태운 차는 숙소를 벗어나 푸른 녹음이 우거진 국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오전과는 180도 달랐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경수의 눈치를 보거나 분위기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 데이트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듯 거침없이 대화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수님, 사실 저 오늘 되게 기분 좋아요. 어젯밤에 경수님이 저 다시 찾아와서 대화하자고 했을 때 속으로 역시 경수님은 내 진심을 알아주는 스마트한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솔직히 어제 낮에는 좀 서운하기도 했고 괘씸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단둘이 데이트 가니까 마음이 다 풀리네요. 경수님도 저랑 나오니까 좋으시죠? 영숙은 턱을 고인 채 경수의 옆모습을 지그시 바라보며 넌지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확신에 찬 어조, 그리고 당연히 자신에게 호감이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오만한 플러팅의 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수의 내면은 영숙의 거침없는 공세와 달리 차갑게 식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기분 좋다, 마음이 풀렸다라고 말할 때마다 경수의 머릿속에는 오전 내내 게장을 입에 대지도 못하고 애써 웃던 순자의 슬픈 미소가 겹쳐 보였습니다. 영숙이 누리는 이 당당한 행복과 승리감이 결국 순자가 흘린 눈물과 응급실에서의 고통을 밟고 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경수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네. 영숙 씨랑 대화를 제대로 못 해본 것 같아서 오늘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고 싶었어요. 경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원론적인 대답만 흘려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영숙이 기대했던 설렘이나
뜨거운 호감의 온도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경수의 반응이 조금 미온적이라고 느꼈지만 그것이 단지 어젯밤의 번복 때문에 생긴 미안함이나 쑥스러움일 것이라 짐작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자신이 가진 매력으로 경수를 완벽하게 사로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윽고 차는 강이 내려다 보이는 호젓하고 세련된 대형 통창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평일 오후라 한적한 카페의 테라스 자리에 자리를 잡은 두 사람 앞으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달콤한 케이크가 놓였습니다. 부서지는 햇살과 아름다운 강 풍경은 완벽한 데이트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철저한 동상이몽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똑바로 치켜뜨고 특유의 당당하고 날카로운 어조로 경수를 향해 본격적인 플러팅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감 표시가 아니라 경수의 마음을 확실하게 쟁취하여 자신의 자존심을 완성하겠다는 강한 집착에 가까웠습니다. 경수님, 저는 대화할 때 빙빙 돌려 말하는 거 딱 질색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 솔로 날아와서 경수님 말고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온 적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경수님도 나 같은 여자 만나기 진짜 힘들 거예요. 저 내면도 되게 단단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내 사람이다 싶으면 정말 아낌없이 다 주는 스타일이거든요. 어제 달리기 미션 때 보셨잖아요. 저 진짜 무릎 다 깨지고 손바닥 피 흘리면서도 경수님 하나 보고 달렸어요. 저는 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로 도끼를 품을 줄 아는 멋진 여자예요. 경수님도 그런 제 매력에 끌려서 어젯밤에 다시 저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영숙은 장난스러운 듯 하면서도 뼈가 있는 어조로 경수를 압박했습니다. 나 같은 여자 만나기 힘들다는 오만한 플러팅 속에는 자신이 들인 노력에 대해 경수가 반드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무언의 강요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숙의 이 거침없는 자랑과 당당함은 경수에게 호감으로 다가오기보다 오히려 거대한 심리적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수의 머릿속은 온통 낮에 있었던 순자와의 데이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아프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영숙의 탓을 하거나 자신이 달리기 하다가 다친 것을 유세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수의 마음이 다칠까봐 내 신경 쓰지 말고 경수님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며 넓은 품으로 경수를 감싸 안아주었던 것입니다. 그 순수한 진심과 배려를 경험하고 온 경수에게 오직 자신의 상처만 대단하다고 외치며 나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영숙의 플러팅은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오만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경수는 영숙의 말을 들으며 마음의 문이 아주 단단하게 닫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숙이 매력적인 여자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영숙과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이 숨막히는 압박감과 자존심 싸움은 경수가 원하는 편안한 연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영숙 씨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영숙 씨 참 멋지고 당당한 분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어제 다치신 것도 정말 미안하고 고맙게 생각하고요. 경수는 감정을 배제한 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숙은 경수의 대답에서 묘한 거리감을 느꼈는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순자를 은근히 깎아내리며 경수를 흔들려는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삼총사 방에서 옥순 정희와 나누었던 그 삐딱한 시선이 데이트 자리까지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경수님, 저는 연애할 때 페어플레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낮에 순자 씨가 갑자기 그렇게 아파서 실려가는 바람에 솔로나라 분위기 다 이상해지고 경수님도 마음 불편해 하셨잖아요. 솔직히 제 눈에는 그게 좀 좋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실력으로 안 되고 밀리는 것 같으니까 아픈 걸 무기로 해서 경수님 마음 흔들고 발목 잡으려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여자의 눈물이나 아픔을 무기로 쓰는 거 솔직히 좀 반칙이잖아요. 경수님도 그런 거에 너무 동정심 느끼거나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자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하니까요. 영숙은 생긋 웃으며 경수를 위하는 척 조언했지만 그 말은 순자의 진심을 철저하게 모욕하는 잔인한 비수였습니다. 영숙은 순자가 왜 아팠는지, 자신과 삼총사가 던진 배타적인 말들이 순자의 숨통을 어떻게 조였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그저 순자의 아픔을 경수를 잡기 위한 영악한 연기로 매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 경수의 내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숙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오만한 확신과 순자를 향한 독설을 듣는 순간 경수는 어젯밤 자신이 내린 번복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순자가 아침에 가시방석 같은 식탁에서조차 영숙에 대해 한마디도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오직 경수만을 배려했던 그 숭고한 모습이 떠오르자 영숙의 당당함은 더 이상 매력이 아닌 추악한 오만함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수는 오늘 하루 동안 펼쳐진 두 번의 데이트를 통해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후회 없는 결론을 마침내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숙에 대한 호감의 확인이 아니라 영숙이라는 사람의 이기적인 실체를 확인하고 순자의 깊고 넓은 진심을 다시금 깨닫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경수는 오늘 하루의 데이트가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재밌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화려한 플러팅은 경수의 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고 경수의 마음은 이미 저 멀리 숙소에 홀로 아파하고 있을 순자에게로 완전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건 조금 조심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순자님도 정말 많이 아프셨던 걸 테니까요. 경수는 처음으로 영숙의 말에 선을 그으며 나직하게 반박했습니다. 경수의 단호한 어조에 영숙의 얼굴에서 순간적으로 웃음기가 가시고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영숙은 경수의 마음이 생각처럼 쉽게 자신에게 넘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자존심을 굽힐 생각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데이트는 그렇게 겉으로는 화려하고 달콤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식어가는 동상이몽의 티타임으로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얼른 이 시간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계를 바라보았고 영숙은 그런 경수를 보며 묘한 도끼와 정복욕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최종 선택이라는 거대한 폭풍우를 앞두고 이들의 잔인한 삼각관계는 풀리지 않는 오해와 죄책감 속에서 더욱 깊은 파국의 수렁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강가의 카페 테라스에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차가운 침묵만이 서글프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레이스의 결말이 어디로 향할지 솔로나라의 저녁 하늘은 서서히 붉은 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길었던 하루의 태양이 서산 너머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솔로나라의 마당에는 짙고 푸르스름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강가의 카페에서 영숙과의 숨막히는 동상이몽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경수의 차 안은 출발할 때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영숙은 보조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연신 불만스러운 듯 입술을 내밀고 있었고 경수는 미동도 없이 핸들을 잡은 채 앞만 주시했습니다. 경수에게 오늘 오후의 데이트는 영숙의 화려한 외모나 거침없는 플러팅을 즐기는 시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호기심이 불러온 파장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지독한 형벌의 연장에 불과했습니다. 숙소 앞마당에 차가 멈춰 서자 영숙은 경수에게 가벼운 인사조차 건네지 않은 채 팩 돌아서서 여자 숙소동으로 걸어갔습니다. 데이트 내내 순자를 두둔하며 자신에게 은근히 선을 긋던 경수의 태도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수는 차 안에서 시동을 끈 채 한참 동안 스티어링 휠에 머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탈하면서도 낮에 마주했던 순자의 그 처연하고 맑은 미소가 떠올라 심장이 아려왔습니다. 경수는 떨리는 숨을 들이쉬며 마침내 차 문을 열고 솔로들의 밤이 깊어가는 공용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공용 거실의 문을 열었을 때
그곳은 이미 낮 동안의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솔로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정희와 영식은 주방 한편에서 저녁 안주를 준비하며 소란스럽게 웃고 있었고, 옥순과 영호 역시 소파에 나란히 앉아 다정한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거실 중앙의 긴 탁자 위에는 술잔과 주전부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밤이 깊어갈수록 한층 더 들뜨고 고조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경수의 시선은 그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중심부를 비껴가 거실 가장 어두운 구석의 빈 소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순자가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픈 몸을 이끌고 돌아와 경수에게 슈퍼데이트권을 쓰며 애써 웃어주던 순자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경수의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경수는 주방에서 얼음을 깨고 있던 영자에게 슬그머니 다가가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자 씨, 혹시 순자님은 어디 계시는지 아세요? 아까 낮에 데이트 끝나고 돌아와서 계속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영자는 경수의 질문을 받자 손에 쥐고 있던 집게를 내려놓으며 길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자의 눈빛에는 경수를 향한 원망과 안타까움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까 오후에 순자가 홀로 숙소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영자였기에 경수의 이 늦은 관심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순자 씨, 아까 경수님이랑 데이트 다녀오고 나서부터 계속 방에 누워 있어요. 위경련 후유증 때문에 속이 아직도 많이 메스껍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녁도 아예 입에 대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몸이 너무 많이 축난 것 같아요. 경수님. 영자는 말끝을 흐리며 거실 한쪽에 모여 앉아 깔깔거리며 웃고 있는 영숙, 옥순정의 삼총사 쪽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영자의 시선을 따라간 경수의 눈동자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영숙은 언제 경수와 냉전을 겪었냐는 듯 친구들 사이에 둘러싸여 오늘 있었던 카페 데이트의 전말을 아주 당당하고 화려하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사실 순자가 지금 공용 거실로 나오지 못하고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둔 채 고립되어 있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통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낮에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여자 숙소 복도에서 삼총사가 자신을 향해 던진 차가운 눈총과 은밀한 수군거림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삼총사는 순자를 볼 때마다 대놓고 한숨을 쉬거나 아픈 척하면서 경수 씨 발목 잡으려고 하더니 결국 번복당해서 데이트 또 뺏겼네라는 식의 잔인한 언사들을 문탐 사이로 흘려보냈습니다. 순자에게 그 공용 거실은 더 이상 함께 즐기는 소통의 공간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보이지 않는 칼날을 겨누고 있는 거대한 심판대와 같았던 것입니다. 순자는 그 숨막히는 카르텔과 가스라이팅의 공기를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스스로 유령처럼 어두운 방 안으로 숨어버리는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경수는 삼총사의 높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은 지독한 가시방석을 느꼈습니다. 순자가 저토록 아파하고 고립되어 있는 진짜 이유가 삼총사의 은밀한 괴롭힘과 따돌림 때문이라는 사실을 경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낮에 헤어지는 순간에도 결코 삼총사의 악행이나 자신이 받은 상처를 경수에게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그저 모든 슬픔을 혼자 감내하며 경수가 편안해지기만을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경수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잔인한 확신만이 맴돌았습니다. 순자 씨가 저렇게 다시 쓰러지고 아픈 건 결국 나 때문이구나. 어젯밤 내가 영숙 씨에게 마음을 번복하겠다고 모질게 굴었던 것, 그리고 오늘 낮에 순자 씨의 그 맑은 진심을 앞에 두고도 온전히 마음을 주지 못하고 영숙 씨를 만나러 가버린 내 이기적인 선택이 결국 저 착한 사람의 명치를 다시 쥐어짜오게 만든 거구나. 경수는 붉게 충혈된 눈을 감으며 차오르는 죄책감을 삼켜냈습니다.
그것은 솔로나라에서 자신의 후회 없는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 저지른 이기적인 생존법이 가져온 너무나 매서운 심리적 형벌이자 죄와벌이었습니다.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 밤 11시를 넘어섰고 거실의 술자리는 더욱 무르익어갔습니다. 영식의 농담에 정희는 자지러지게 웃었고 영숙은 중심에 앉아 여왕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하고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경수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사람들의 말에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과 마음은 저 어둡고 차가운 옆방 홀로 외로이 신음하고 있을 순자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경수에게 이 화려한 거실은 한없이 겉돌 수밖에 없는 외딴 섬이었고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웃음소리들은 영혼을 갉아먹는 소음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경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하늘에는 시린 별빛들이 솔로나라의 지붕을 쓸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마당 한 구석에 서서 담배를 한 대 피워 물며 캄캄하게 불이 꺼진 여자 숙소방의 창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순자 씨, 미안해요. 내가 당신의 그 깊은 마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내 이기적인 욕심이 당신을 이 지옥 같은 솔로나라에서 가장 외롭게 만들었네요. 연기처럼 흩어지는 경수의 혼잣말에는 깊은 후회와 갚지 못할 마음의 빚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경수는 오늘 하루 동안 영숙과의 데이트를 통해 확실한 결론을 얻었지만 그 결론을 순자에게 전하기에는 자신의 손이 너무나 더럽혀진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이 잔인하고 꼬여버린 삼각관계의 전말은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깊은 밤의 어둠 속으로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 어두운 방 안에서 이불을 꼭 쥔 채 숨죽여 소리 없이 흐느끼는 순자의 가녀린 실루엣과 마당 한 구석에서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지독한 형벌을 내리고 있는 경수의 무거운 뒷모습, 그리고 여전히 그들의 상처를 알지 못한 채 공용 거실에서 화려한 여왕의 미소를 짓고 있는 영숙의 모습이 기묘한 대비를 이루며 솔로나라 31기의 밤은 그렇게 서서히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나라의 시계는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고 이들이 마주해야 할 최종 선택의 거대한 운명은 아직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과 상처를 남긴 이들의 잔인한 레이스는 과연 어떤 파국의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게 될까요? 살을 애듯 시린 바람 소리조차 서글프게 들리는 이 하얀 겨울밤, 세 사람의 엇갈린 진심은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뒤엉킨 채 다가올 내일의 더 큰 폭풍우를 조용히 예고하며 침묵 속으로 침잠해 가고 있었습니다. 구독 누르고 빨리 다음 이야기를 먼저 보세요.